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이번 영상은 짧게 가벼운 주제로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우리들의 코인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데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어제 영상에서 제가 나눠드렸죠.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특별하게 대응을 하실 분들은 긴장을 하셔서 쳐다보시고 분석하시고 발빠르게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대응을 할 게 아니라면 이 핸드폰 이거 쳐다볼 필요 없어요. 본다고 뭐 바뀌는 게 없잖아요. 째려보고 있어 봐야 스트레스만 받고 보면 볼수록 그냥 빨려 들어가서 스트레스 속에 그냥 우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 그냥 꺼놓으시든가 좀 기분 전환을 하시든가 다른 교양 서적을 본다든지 재미있는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강의 준비를 하느라고 토요일에 강의가 있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분이 글을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석유왕 폴 게티에 대한 영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화 리뷰가 좋다고 하니까 영화 관람이 어떨까? 폴 게티라는 사람은 석유를 팔아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사람이죠. LA 근처에 폴 게티의 집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저택인데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A에 이 사람의 박물관이 있는데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잘 나온 사진이 아니고 기록용이에요. 기록용으로 이런 사진들이 있다. 여기가 박물관입니다. 게티 박물관. 석유왕 게티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어서 세계 곳곳에 수많은 그런 유명 작품들을 수집을 해서 여기다가 딱 진열을 해서 근데 자기만 혼자 보고 있어 봐야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 공짜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LA에 방문하실 계획이 있는 분들은 게티 뮤지엄, 게티 박물관에 가시면 아주 좋은 작품들을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영화 보자는 게 아니고 이 석유왕 폴 게티가 이런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는데 자, 여기 명언을 남겼습니다. 모든 것에는 가격이 있다.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은 그 값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라는 명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투자 상품이 있다면 그게 적정가가 무엇인지, 내가 집을 산다면 이게 시세보다 싸게 사는 건지, 적정가가 뭔데, 세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바가지를 쓰고 있는 건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우리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은 그 값이 뭘까? 지금 현재 가치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준비하게 됐는데 비트코인의 현재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적정 가격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모르니까 우리가 이거 혹시 세일이 맞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지금 사람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 싸다는데 제 생각에도 지금 너무 싼 것 같아요. 세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갑자기 어제부터 파격 세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이거 바가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영원히 세일만 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이거. 자,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모건 크릭의 마크 유스코라는 유명한 투자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 전에 CNBC 방송에 나와서 이런 말을 해요.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지금 현재 적정가는 5만 달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감흥이 없죠. 에이, 설마 지가 투자하고 있으니까 5만 달러라는 거지. 오케이. 과거로 돌아가서 2021년에 비트코인 적정가는 3만 달러 정도였다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2021년 초반에 비트코인 가격이 만 얼마였죠? 그러다가 2만 달러를 뚫고 2020년 말에 뚫었나요? 어쨌든 뚫고 팍 올라가는데 적정가가 3만 달러라고 해서 거기서 스톱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포모가 오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비트코인 싸다 세일한다더라 하고 몰려드니까 가격이 쭉쭉쭉 올라가서 하염없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냥 미친 듯이 올라가서 최고점 뭐 6만 얼마를 치고 이거 너무 오버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슬슬 들기 시작하는데 누군가가 이건 좀 과한 것 같은데 하면서 팔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면서 나도 팔아야 되나? 하고 슬쩍 팔면 너도 나도 팔기 시작합니다. 으아! 너 빨리 팔아야 되네? 전화 때려서 야 빨리 팔아 빨리 팔아 너도 나도 판다. 그러면 가격이 쭉쭉쭉쭉쭉 빠져서 어떻게 되나요? 3만 달러가 적정가라고 했는데 3만 달러까지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파는 분위기니까 쭉쭉쭉 적정가보다 훨씬 낮게 쭉쭉 빠져서 16,000달러까지 떨어져 버리잖아요. 물론 이제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하고 조정을 하려다가 빠지고 또 누가 무너지니까 빠지고 하다 결국은 이렇게 심하게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적정가란 게 백화점에 있는 물건에 가격표를 붙여놓듯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적정가라는 게 자꾸 바뀌니까 특히나 이런 신기술이 나왔을 때는 기술주, 발전하는 투자 상품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바뀌니까 이번에 뭘 했대더라. 이런 걸 구축했고 누가 어떤 상품을 내놨고 또 ETF가 추진이 되고 뭐 이런 뉴스가 자꾸 나오면서 적정가가 바뀌게 되니까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평가에 대해서 기준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변동이 더 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치적으로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비트코인의 현재 적정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이 차트는 비트코인 채굴 원가를 보여주는 차트인데요. 노란 색깔이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파란 색깔이 비트코인 한 개를 채굴할 때 드는 비용입니다. 물론 이게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전기세가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은 될 수가 없지만 대략 평균적으로 이 정도 된다. 지금 이렇게 비트코인 채굴 원가가 비트코인 가격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제가 이걸 6개월 단위로 좀 줄여보면 지금 현재 비트코인 채굴 하는데 원가가 37,665달러로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은 28,000달러. 이게 며칠 전 가격입니다. 그러면 손해잖아요. 비트코인 채굴해 봐야 적자인데 왜 채굴자들은 채굴기를 끄지 않고 있는 걸까? 왜 그러는 걸까요? 정신이 나간 사람들일까? 아니면 그렇게 해서라도 비트코인을 하나라도 더 채굴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걸까? 대부분의 채굴 회사들이 앞다투어서 채굴기를 주문하고 채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까, 이 사람들? 왜 도대체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화면에서 보시는 건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트레이딩 뷰에서 보고 있습니다. 빨간 색깔 라인이 전기세, 그리고 맨 위에 라인은 여러 가지 인건비라든지 모든 걸 합친 비용인데 이렇게 빨갛게 돼 있는 구간은 적자를 보는 구간이에요. 지금 현재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삐쭉 올라온 구간은 갑자기 개구리 코인이 몰려드는 바람에 채굴자들이 수익이 좀 생겼습니다. 수수료를 높게 받았기 때문에 이때는 잠깐 흑자를 보고 계속 적자입니다. 이렇게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 보면 엄청난 하락장에만 이렇게 적자를 봤어요. 여기 하락장. 코로나 때 적자를 받고 2018년 말에 적자를 받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너무나 많이 빠져버리니까 전기세도 안 나오니까 적자를 보게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은 왜 적자를 볼까? 만약에 반감기에 들어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반감기에 들어서면 보상을 반으로 줄여버리니까 더 심각한 적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잘 나가다가 반감기 때 보상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어떻게 되죠? 팍! 채산성이 떨어져서 이렇게 적자를 받습니다. 반감기 후에는 바로 이렇게 적자를 받습니다. 채굴자들이. 그러다가 비트코인 가격이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채굴 단가보다는 비트코인이 높아야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가 가격표를 붙여주지 않아도 드는 느낌이 아니 채굴 원가보다는 비싸야지라는 적정가를 무언의 적정가를 매기게 됩니다. 시장에서. 지금 이렇게나 반감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적자를 보고 있다면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반감기를 빼고라도 이 가격은 여기에 맞춰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장 경제의 원칙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죠.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채굴자들이 포기하고 채굴기를 끄든가 그래서 채굴 단가를 낮추든가 아니면 가격이 올라가 줘야 됩니다. 채굴자들은 그런데 계속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이렇게나 길게 이 적자 구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모건 크릭의 마크 유스코는 비트코인 적정가가 지금 5만 달러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신의 계시를 받고 그런 말을 한 건 아닐 테고 나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큰 투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봐도 지금 현재 채굴 원가가 36,500달러 정도가 되고 아까 봤던 이 표에서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대략 4만 달러 가까이 됩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 반감기를 8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습니다. 대략 2024년 4월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블록이 21만 개 만들어질 때마다 반감기가 찾아옵니다. 그게 대략 4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도 채굴자들이 적자를 보고 있는데 반감기가 된다면 전기세가 2배로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상을 반으로 줄여버리니까. 채산성이 반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된다면 요 라인이 이렇게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돼야 될까? 만약에 역사가 반복이 된다면 이렇게 충격이 생깁니다. 보신 것처럼 전기세가 4,000달러에서 8,700, 뭐 2배가 이렇게 탁 올랐잖아요. 그러면 채산성은 떨어지고 채굴자들은 적자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모습으로 조정이 되면서 상승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이때도 반감기 후 적자를 보고 있다가 맞물리면서 이렇게 상승으로 연결이 됐습니다. 이게 아직까지 역사인데.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번에 반감기 지나고 나면 그냥 바로 떡상할까요?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기대를 갖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또 반감되는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경제 원칙에 의해서 어떠한 조정은 변화는 있어야 한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 채굴 원가를 통해서 비트코인 적정 가격을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니까.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채굴 원가, 전기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적정 가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관점, 허무맹랑하게 혹시 들리시나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얘기겠죠. 물론 또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반감기와 맞물려서 승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내년 대선이 다가오고 있고 2024년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거라고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예측을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서 큰 움직임으로 연결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또 갑자기 희망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만 넓은 시야로 지금의 상황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